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선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채널 구독자 한 100명 될 때부터 오셨었죠. 그전에는 이제 경제 또 이제 기자님이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떻게 계세요? 저는 지금 어서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기자 때 했던 일을 사실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 조금 더 재테크 쪽과 그리고 이제 독자들 친화적으로 구독자들의 열정 거북이에요. 저는 야망 토끼. 그래서 그 열북이들의 수요에 맞는 어떤 그런 정보를 주는 것. 그래서 하는 일도 동일하지만 경제 정보를 더 잘 전달해 준다. 캐치프레이즈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콘텐츠 프로바이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구독자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딱 기사를 썼는데 도대체 내 기사를 누가 읽는지 악플만 달리고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질문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설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뉴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채널 보면 임장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부동산은 그래서 좀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거 한 게 부동산을 약간 취재하는 듯한 느낌? 실제로 제가 같이 한번 임장 가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딱 여기 가면 임장의 끝은 그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한테 현지 조사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묻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맞아. 과감하게 쫙 물어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보 조사가 쫙 끝나버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부동산도 어레인지를 하잖아요. 안 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네. 눈에 딱 보이는 거, 저기 좀 괜찮아 보인다. 바로 들어가서, 계속 얘기해요. 돌아다니다, 저기 괜찮아 보인다. 저기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임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금매를 찾는 거죠. 그러면 임장하는 장소, 예를 들어 어느 도시다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요? 일단 저는 이제 매일 이제 레터를 쓰니까 딱 보면 이제 어디에 가면은 요즘이 핫하다. 요즘은 모아주택이 엄청 핫해요. 이게 지금 낡은 것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그런 애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한다고? 패키지로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규모로 있어야지 인프라도 좋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규모 재건축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 자기 혼자는 새 거야. 그렇죠. 근데 주변은 다 헐었어. 그러면은 이게 재건축을 하는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죠. 근데 요것들을 다 모아서 해주겠다고 한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무화주택인데 이게 가로정비 주택을 다 모은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요게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게 실제로 재건축으로 가거나 뭐 재개발로 가려고 하면 이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굉장히 많은 인허가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 쫙 줄여버리는 거예요. 패스트 트랙으로도 넣어준다. 뭐 5년 걸리던 거를 뭐 한 2년으로 줄여버린다든지 그런 데들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갔다 온 데가 이제 건대 근처에 자양동. 오, 좋잖아요. 비싸게. 거기가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 되고 있는데 요즘 진짜 하나도 거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 완전 물건이 씨가 말랐어. 벌써 다 아는 사람들은 가서 다. 야, 빠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제 기사는 사실 좀 잘 안 읽어요. 왜냐면 기사는 너무 한쪽의 측면을 너무 과장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고 있다가 여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데들 위주로 이제 딱 돌아다니고 그 자양동 위쪽에 화양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진짜 너무 아까운 물건이 있었어. 이게 진짜 인테리어를 엄청 멋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월세가 되게 잘 나와. 공실도 없이. 근데 거기가 대지 지분이 한 31평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2억에 살 수 있는 거야. 대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래는 모아타운을 보러 갔는데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여기가 사실은 낙후된 거는 맞아요. 근데 자양동도 좀 낙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앞쪽으로 성수동 있잖아요. 거기 이제 IT밸리가 생겨요. 근데 일자리도 생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자양동이 또 좋아져. 그러면 여기도 같이 반사이익을 얻고 난 가장 거기서 좀 진짜 현장을 와봐야 된다라고 느꼈던 게 딱 공인중개 딱 들어가는데 아저씨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이제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구하느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코로나 때 대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쵸. 거기 입지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 건대에서 한정거장만 바로 건너면 바로 이제 그걸로 오잖아요. 강남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직장인들이 다 이제 거기 가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안 나와. 그럼 임장 갔을 때 뭘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뭐 빠르게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딱 이거는 봐야 돼요. 예. 이거는 저도 보고 가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최근에 갔다 예. 왔어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요즘 핫하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발품을 팔려고 해. 예. 그럼 최소 내가 얼마 있다고 하고 가야 될까? 거기 갈 때는 한 10억? 최소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게 15, 16이잖아요. 예.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내가 딱 가는데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딱 가는데 저기 부동산에 물어봤어.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요? 그랬을 때. 5억? 그러면 가세요. 뭐?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시세 조사를 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해야지 이 부동산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아, 근데 또 이제 보통 20대들이 왔을 때는 제가 20대 때 부동산 갔을 때 맨날 투자 맞았거든요. 진짜 커피 한 잔 안 주더라. 20대가 무슨 돈이 있겠냐 이러면서. 아, 저도 사실은 그럴 때 다 전략을 또 세워요. 어떤 전략이냐. 그러니까 우리 요즘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예. 우리 구독자들도 이제 번개로 해가지고 데려가거든요. 이번에 성수에 갔을 때는 이제 신혼부부 두 남녀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신혼부부, 나는 부동산을 좀 아는 언니.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유산 상속을 좀 받은 거예요. 아, 엄마가 사줄 거예요. 엄마 찬스. 그래서 이제 여기 몸테크를 하러 왔다. 네. 약간 그런 어떤 컨셉을 정해야 돼. 그러면 뭐 물어봐야 돼요? 그럼 막상 가서 뭐 얼마예요 말고 뭐 또 따로 물어보는 게 있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사실 난 이게 너무 취재 기법이 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열부기가 같이 갔다 와가지고 어땠어요? 소감을 딱 물어봤는데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고요? 예를 들어 이제 성수를 예를 들면 서울 숲이 딱 있고 예. 거기에는 서울 숲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입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출발을 했던 데는 뚝섬역 위쪽에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 재건축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면 아니 그 서울 숲역 근처보다 자기네 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뭐 주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서울 숲역 근처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다 말이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신탁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신탁이라고 하면 조합보다는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뭐냐, 조합도 해먹고 신탁도 다 해먹는다. 야, 똑같다. 네. 그리고 수수료만 더 낸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곳의 입지를 파악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평가를 내리려고 하면 되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동일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답을 얻었으면 다른 데 가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디폴트 값으로 둔 다음에 대답이 변수로 다양하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네, 종합 판단.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네. 되게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그럼 아예 좀 기본적인 틀로 해서 우선은 20, 30대가 가장 관심 많은 게 내 집 마련이에요. 결혼을 한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재건축 이런 거 말고 그냥 신도시에 갖다 쳐요. 대표적으로 우리 세종시라고 칩시다. 아, 세종시 자, 좋죠. 최근에 갔다 오셨다니까. 아, 갔다 왔어요. 뭘 물어봐야 돼요, 이런 데들은? 아,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세종시에 실거주로 들어가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싸니까. 네. 세종시 같은 데 경우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때는 급매. 아, 급매 있어요? 급급매. 급급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급급매가 요즘에는 뭐 3, 4억 급급매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는 잡아도 괜찮다고. 세종시에 3억짜리가 나왔어요? 3, 4억. 그러니까 그 급급매가 이제 3, 4억씩 떨어진 거예요. 아, 3, 4억씩 떨어진 거? 네, 아, 그래서 몰라요. 지금 제가 갔을 때 그 5구제곱미터가 사실은 기준이 될 수 예, 있겠죠. 예. 싱글등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만 해도 딱 되니까. 처음에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 8사를 바로 할 수 없잖아요. 전용 그쵸? 8사를. 네. 그러면 5구제곱미터 중에서 그게 만약에 언더 5억이다. 어. 와, 그건 바로 잡아야죠. 제가 예전에 갔었던 세종시하고 지금 다시 간 세종시가 또 달라지고 저는 또 그리고 뭐냐면 세종시는 앞으로 또 좋아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더 확장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호재가 되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가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은 입지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종시는 왜 떨어졌냐? 투자자가 많아서 떨어진 거예요. 아, 실수요보다. 왜냐면 제가 딱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세종시의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외부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종시는 근데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 상승률 최고 1위였잖아요. 네. 지금 3, 4억씩 싸게 팔아도 남아요. 그래서 던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2030이라고 하면은 좀 결혼을 좀 준비하는 친구들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 집 마련이 제일 필요한 친구니까. 서울 어느 지역이 좀 좋아 보이세요? 이게 서울 집값으로 올리는 거 우리가 되게 유명한 것들만 알아. GTX, 예. 뭐 신분당선 연장선, 뭐 4호선 연장선. 근데 사실상 2021년도 작년이죠?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을 보면 우이 경전철이거든요. 아. 그리고 강남보다 강북 상승률이 높았어요. 지금 뭐 상계동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많이 오른 건 사람들 생각도 안 해.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보면 경전철 있잖아요. 강북이 사실은 우리가 교통이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동북선 라인이 생기고 강북 횡단 경전철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역 쪽에서 DMC까지 바로 가. 이쪽 쫙 이렇게 강북으로. 그 두 개 라인이 이제 겹치는 지역인 거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고 제가 지금 안 가볼 예정이긴 한데 전용 79 정도였는데 얘가 지금 기존 가격이 3.4억이었어요. 예. 이번에 거래된 게 3.8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용 78 정도면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그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건데 그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던데 여기가 지금 3억대 살 수 있는 거야. 서울에서? 말도 안 돼요. 와, 어떻게 그런 근데 일이 그거 있어요? 갭으로 하면 1억도 안 되고. 뭐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 지금 가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쪽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데가 있어요? 경기도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인천을 제일 좋게 보고 안 그러면 용인. 용인이요? 네. 왜냐하면 용인은 저는 이제 기업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그 처인구 그 산골 있잖아요. 네. 그 산골에 클러스터가 생기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공장 들어오고 거기에 딸린 쭈루루루 식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평택 고덕에 삼성전자 때문에 있었는데 그거와 똑같은 구조인데 처인구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 생각하면 하이닉스 같은 그런 우리나라 그런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되게 번듯한 그런 직장 다닌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요즘에 다들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뭐 반세계화 이래서 자국 중심주의로 가니까 자꾸 미국에 공장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좀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알려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뉴스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지역들을 탕탕탕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의외로. 그런가? 사람들 말하면 맨날 강남, 어디 여의도, 맨날 마포, 좀 핫한 데들, 비싼 데들 얘기만 했는데 현실적으로 20대, 30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쵸. 괜찮네요. 근데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장에 가서 딱 보면 내가 A급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B급 못난이 전략을 추구해요. 왜냐면 A급 옆에 붙어있는 못난이도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 못난이는 못난이긴 하지만 못난이는 이유가 있죠. 돈이 적게 드니까 못난이지. 근데 투자 입장에서는 A급에 많은 돈을 들이는 거나 B급에 적은 돈을 들이는 거나 사실 수익률 입장에서는 B급에 많은 돈을 적게 돈을 들이는 게 낫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가성비 있는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건 어느 타이밍쯤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는 타이밍 이런 거보다도 금매가 있다라는 거를 확신을 했을 때.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는 그 금매가 혹시 뭐 말라갈 때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내가 네. 지금 시장은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급격한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제 뷰니까. 지금 뭐 현장을 돌아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우리가 항상 말이야 뭘 못해.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매로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금 시장은 뭐 언제든지. 네. 저는 뭐 아마 이제 언론에서 신문에서 거래가 잘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까지 나오면 이미 끝난 거니까. 뉴스보다 빨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대 이제 좀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뭐 마인드셋이라던가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아, 사실 이제 요즘에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관심이 조금 뜸해진 것 같아. 투자에 관련돼서. 그렇죠. 공부를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게 물려 있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저는 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인 게, 시장이 코스피가 뭐 3,000대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코스피가 2,400이야. 예. 물론 내가 시장만 놓고 이거를 뭐 그거 하긴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언더퍼폼, 아웃퍼폼을 얘기를 할 때는 시장 대비 언더퍼폼 했냐,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는데 머리 땜빵 난 거 봐요. 이게 멘탈은 견디는 것 같은데 신체가 못 견디더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엄청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을 좀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치.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제 많이 삼전에 많이 물려있고 카카오에 많이 물려있잖아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또 요즘 시장에 또 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방원 같은 애들도 가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는 애들도 가고,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 뭐 수혜를 보는 애들도 가고, 그리고 미래 테마들 같은 거는 계속 가잖아요. 방산 이런 애들은, 그리고 원전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계좌만 보면서 사실 너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거기보다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관심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관심을 놓지 말자.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20, 30대를 위해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오늘 부동산 임장 노하우 좀 아, 그래?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말해준 사람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배운 게 많았습니다. 네, 어썸 레터를 보시면 제 발품기가 나옵니다. 아, 발품기로 알겠습니다.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